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조합의 운영을 둘러싼 아주 첨예한 갈등, 그 속을 한번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조합원 한 분께서 자료를 정말 한가득 보내주셨어요. 바로 비상대책위원회, 줄여서 비대위 측에서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들인데요. 이 비대위가 왜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이는지 그 논리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저도 그 자료들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조합장하고 비대위 위원장이 연말에 보낸 문자 메시지부터 해서 비대위가 제기하는 아주 구체적인 의혹 자료들까지요. 이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비대위의 핵심 주장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두 가지요? 네, 바로 깜깜이 운영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 결과로 돌아올 추가 분담금의 공포입니다. 비대위는 이 두 가지가 그냥 우려가 아니고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깜깜이 운영과 추가 분담금. 조합원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두 단어네요. 정보는 막혀 있고 내 돈은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비대위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의 첫 페이지부터 한번 같이 넘겨보죠. 비대위가 이 논리를 시작하는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 거대한 비리 의혹 이런 것부터 꺼내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고 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한 지적,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바로 전체 준공 승인 지연 문제군요. 조합장의 조합원들에게 보낸 연말 메시지를 보니까 비대위가 제기한 민원과 고발 때문에 12월 중순 예정이던 전체 준공 승인이 지연됐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책임을 돌리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걸 읽는 조합원이라면 비대위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완벽한 책임 전가죠. 그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봤다는 거죠. 직접 확인했다고요? 네. 거기엔 준공이 반려된 이유가 완전히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공원 화장실 출입구가 승인 도면과 다르게 시공됐기 때문이라고요. 잠깐만요. 그럼 비대위의 민원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시공이 잘못돼서 준공이 안 났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조합 집행부가 공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그냥 내부 문제인 거지. 비대위 활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네. 이건 단순히 누구 말이 맞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뭐 반박할 수가 없는 객관적인 팩트잖아요. 이걸 통해서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 이걸 증명해 보이라는 거죠. 이 작은 거짓말을 시작으로 해서 신뢰라는 댐에 균열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사소하고 확인 가능한 사실조차 속이는 리더라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체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겠는가, 이런 의심을 심어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네요. 이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깜깜이 운영의 실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이제 조합원들의 돈이 직접 걸린 문제, 바로 33억 원짜리 육교 공사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데 정작 조합장은 최근에 통학버스 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닌다는 점을 비대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의 논리는 아주 상식적입니다. 33억짜리 육교가 정말 안전을 위한 최선책이었다면 왜 이제 와서 통학버스 얘기를 꺼내는가? 그러게요. 만약 통학버스로 해결된 문제였다면 왜 굳이 33억이나 들여서 육교를 지었는가? 이건 뭐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걸 넘어서 조합원의 돈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하는 거죠. 33억 원이면 조합원 한 명당 부담해야 할 돈도 상당할 텐데 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비대위는 한 걸음 더 들어가죠. 이 육교 공사 자체에 숨겨진 돈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네, 바로 사라진 4억 5천만 원 문제입니다. 4억 5천이요? 네, 원래 육교 설계에는 비나 햇빛을 가려주는 지붕, 그러니까 캐노피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캐노피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사하다 보면 설계가 변경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물론이죠.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돈. 캐노피가 시공에서 빠졌다면 당연히 그 공사비 4억 5천만 원은 전체 공사비에서 감액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비대위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비용이 여전히 공사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공하지도 않은 항목의 공사비가 증발하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거죠. 4억 5천만 원이요? 이건 그냥 실수라고 보기엔 금액이 너무 큰데요? 그럼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래서 잠재적인 횡령이나 배임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죠. 조합원들한테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겠네요. 네, 내 돈 4억 5천만 원이 공중분해될 위기다.
라고 직접적으로 경고하고 했죠. 이것이 바로 깜깜이 운영의 두 번째 증거라는 겁니다. 작은 거짓말에 이어서 이번엔 불투명한 회계 처리까지. 알겠습니다. 준공 지원 문제로 신뢰를 깨고 육교 공사 문제로 유능함과 청렴함의 의문을 제기하고 비대위의 주장이 점점 더 날카로워지네요. 그리고 이제 조합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공포를 안겨줄 재정 문제, 숨겨진 소송 이야기를 꺼내는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 제기가 추가 분담금 공포라는 본론을 위한 서론이었다면 지금부터가 바로 그 공포의 실체입니다. 조합이 여러 중요한 소송에서 계속 지고 있는데 집행부가 이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상가 차입 약정자들과의 소송을 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비대위 자료에 따르면 이 소송에서 조합이 약 120억 원 규모의 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대부분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120억 페소요? 네, 만약 이 패소가 대부분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조합이 감당해야 할 채무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 눈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조합원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부분이 바로 이 숫자일 테니까요. 비대위가 추산한 액수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선 패소 원금만 114억 원. 114억이요? 네, 여기에 소송이 길어지면서 붙은 이자가 약 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여기서 끝이 아니죠. 소송에서 졌으니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랑 인지대 같은 소송 관련 비용 수억 원도 전부 조합이 물어줘야 합니다. 와... 11억에 40억, 그리고 추가 비용까지. 이걸 다 합치면 거의 160억 원에 가까운 돈이네요. 아파트 한 채가 몇 척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비대위는 이 사태가 조합장의 독단과 무능 때문에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재판부가 비용이라도 좀 줄이려고 화해를 권고했는데 조합장이 이걸 무시하고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면서 이자 폭탄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60억이라는 막대한 빚은 결국 어디에서 메꿔야 할까요? 당연히 조합 돈으로 메꿔야겠죠. 그렇죠. 비대위는 이 돈이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추가 출자금에서 삭감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실상 조합원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조합장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160억 원의 빚을 안겼다. 이게 비대위가 전하려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재판에서 졌다는 사실도, 그로 인해서 160억 원의 빚이 생겼다는 사실도 조합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이게 바로 깜깜이 운용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은 알리고 나쁜 소식은 감추고. 맞습니다. 조합 재정이 파탄날 위기인데 정작 주인인 조합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조합장님이 보내는 따뜻한 연말연시 메시지나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대위는 분노하는 겁니다.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이제 조합원들은 혹시 내가 모르는 빚이 더 있는 건 아닐까? 자, 그럼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네요. 한쪽에서는 160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돈이 들어올 구멍마저 막혀 있다는 주장이 이어집니다. 서 갚으면 되거든요. 돈 나갈 곳은 태산인데 들어올 돈은 한 푼도 없다는 거죠. 그 근거로 분양대행사 계약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죠. 네, 이 부분도 아주 신랄합니다. 비대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조합이 새로 계약한 분양대행사를 파보니까 기존 자회사를 이름만 바꾼 회사더라는 겁니다. 아, 심지어 법인을 설립한 지 45일밖에 안 된 당연히 분양 실적도 전무한 회사와 덜컥 계약을 맺었다는 거죠. 실적도 없는 신생회사와 그런 중요한 계약을 맺었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결과는 어땠습니까? 비대위 자료에 따르면 결과는 처참합니다. 계약 후 1년 동안 분양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제로였다는 겁니다. 한 건도요? 네, 비대위는 이걸 예견된 참사라고 부릅니다. 전문성이 없는 회사에 일을 맡겼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이로 인해서 조합은 막대한 수입을 얻을 기회를 그냥 통째로 날려버렸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군요. 비대위가 왜 그렇게 추가 분담금을 외치는지 그 논리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네, 아주 간단한 산수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소송 패소로 160억 원이 넘는 지출이,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무능한 분양사와의 계약으로 수입이 0원입니다. 조합의 금고가 완전히 비어버렸다는 신호죠. 지난 추가 출자금 사태로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이미 한 번 비슷한 일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조합원들에게 이 상황이 끔찍한 악몽의 재현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 자료를 통해 현 조합의 상황을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준공지원에 대한 작은 거짓말 의혹에서 시작해서 육교 공사에 사라진 4억 5천만 원, 조합원들 몰래 생긴 160억 원의 빚, 그리고 수입을 0으로 만든 분양 계약까지. 비대위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구체적이고 또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화살은 결국 추가 분담금이라는 관역의 정중앙을 향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조합장의 이런 총체적 난국을 초래했음에도 사과나 해명은커녕 모든 책임을 비대위 탓으로 돌리면서 조합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보낸 문자 메시지에 담긴 조합원의 무관심을 먹고 자라는 괴물과 같습니다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까지 강렬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할 열쇠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뿐이다. 이런 절박한 호소인 셈이군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뽑은 리더가 투명성을 잃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 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외면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비대위의 주장처럼 그 무관심의 대가가 나중에 160억 원의 빚이라는 청구서로 날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이 묵직한 질문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를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